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은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어떻게 살을 빼주는 것인가, 양방에서 쓰는 식욕 억제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 어떻게 우리 살을 빼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식욕 억제제와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식욕 억제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는 뇌에서 배고픔의 신호를 감소시켜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픔 신호를 감소시켜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제들도 있고, 또 뇌의 각성도를 높여가지고, 뇌의 흥분도를 높여가지고 또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하기 때문에 식욕을 감퇴시켜주는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모든 약에는 또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약이 바로 중추신경 자극형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먹는 식욕 억제제를 주세요 라고 해서 드시는 약은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뇌의 각성도를 높여가지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이제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욕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극시켜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신경 회로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살을 빼주는 효과도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뇌의 각성도를 상승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또 그 반대급부의 부작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뭐냐면요,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든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얼굴이 뻘개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든지, 이러한 계통의 뇌의 각성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약을 중단했을 때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약으로 식욕을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다가 약을 중단했을 때 그 효과가 갑자기 끝나기 때문에 식욕이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먹는 식사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또 같이 증가하면서 체중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약은 뭐냐면요, 지방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지방질의 흡수가 억제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방이 좀 덜 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쓰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약은 단점이 뭐냐면, 우리 살이 찌는 것은 지방을 먹어서 찌는 것보다도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찌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흡수가 덜 되게 되면 지방변이 나오게 되면서 변이 묽어지게 되고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설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또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이 요새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약제죠. GLP-1 작용제라고 하는 주사로 맞는 식욕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삭센다, 위고비, 제파운드, 마운자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GLP-1 작용제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식후,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상하부나 뇌간 같은 부위에 있는데, 거기에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이러한 이제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GLP-1 작용제는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주사가 들어갔을 때는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식욕이 감퇴하게 되고 하는 마치 마법과 같은 그러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밥을 먹는 양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살이 안 찌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가지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 좋은 점만 있는가 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약에는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GLP-1 작용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요, 위장계통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체중 감소와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메스껍거나 음식만 생각하면 또 울렁거리는 증상, 팽만감이나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이런 위장관 계통의 부작용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한약은 혈당을 또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뭐 손떨림이나 땀이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음식물 그리고 영양분의 섭취가 갑자기 줄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 단백질 섭취가 줄게 되면은 근손실이 나타나고 또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면서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드물게는 췌장염 같은 증상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내가 뭐 췌장 계통으로 뭐가 안 좋았다든지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담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난 경우에도 좀 신중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GLP-1 작용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GLP-1 작용제도 주사제를 썼을 때 식욕을 억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 자체를 개선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작용할 때는 식욕 억제의 어떤 그 기전이 잘 발현이 되면서 식욕을 잡아주지만, 그 약의 효과가 끝났을 때, 약을 중단했을 때는 식욕이 급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의 효과가 끝나면서 식욕이 갑자기 또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뺐던 체중이 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러한 또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식욕 억제제 그러면 다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내가 음식 섭취량을 확 줄여가지고 체중을 좀 빠르게 빼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의학적인 어떤 컨디션 때문에 살 빼는 게 꼭 필요하신 분들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또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중단했을 때는 또 그 반대급부의 식욕 증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한약은 어떠하냐? 다이어트 한약은 우리 식욕 억제제와는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도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이어트 한약은 식욕 억제만을 목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식욕 억제는 다이어트 한약의 하나의 그냥 일부, 효과의 일부일 뿐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이 빠질 수 있는 체질을 만들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한 처방이 바로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하는 방식대로 보자면요, 한약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제들, 그리고 대사 환경을 바꿔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빠르게 해주는, 에너지 소비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약제들, 그리고 그 사람의 불순물이 잘 쌓이는 부분들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약제들,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약제들, 그래야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 종료됐을 때도 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사 자체가 낮은 분일 수도 있고, 불순물이 잘 누적되는 또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뭐 불안이나 우울이 있어서 충동을 제어를 못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계통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약제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이 다이어트 한약과 식욕 억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한약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구성할 때 마황이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황이라고 하는 약제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은 자율신경 계통의 우리 교감신경을 항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이 뭐냐면요, 가슴이 뭐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분들은 손떨림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러한 계통의 부작용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또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왕 때문에 뭔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마왕을 감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왕을 아예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왕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완화하는 약제들, 그러니까 완충시켜주는 약제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과 살 빠지는 속도에 따라서 용량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약을 시작할 때 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살 빼주는 약제들의 효과는 점차적으로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끊을 때는 점차적으로 낮추게 되고,
되고 요요 현상을 방지해주거나 부작용을 완충해주는 효과는 오히려 나중에 높이게 됨으로써 요요 현상을 궁극적으로는 줄여서 우리 한약이 끝났을 때도 체중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방 다이어트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행할 때는 주로 3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적인 어떤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위수축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절식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이어트 한약에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을 처음 복용하실 때 식욕 억제 효과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를 활용해서 초기 한 3일에서 5일 정도 좀 절식, 그러니까 조금 적게 먹는 식사를 식이요법을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적게 그 식사 패턴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절식을 시행한다라는 위수축 다이어트를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디톡스를 시켜줍니다. 처음에 드셨을 때 한약을 복용해서 위장 내에 있는 우리 불순물들을 한 번에 확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불순물을 배출시켜주는 거, 배변이나 소변이 될 수도 있고 땀으로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배출시켜서 불순물을 제거시켜주는 우리 디톡스를 시행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 빼주는 약제라고 이제 부르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제들이나 아니면 대사 환경을 조절해주는 약제는 초기부터 점차적으로 증진시켜서 마지막에 끊을 때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야지 요요 현상이 안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완충해주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상생활 복귀를 도와주는 보약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약제, 그러니까 살이 잘 안 찌게끔 만드는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약제는 막판에 조금 더 증가를 시켜야지 요요 현상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변동을 줘서 마지막에는 일상생활에 잘 복귀시키고 그 사람이 살 안 찌는 체질을 잘 유지해주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들,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식욕 억제제는 식욕 자체를 억제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먹는 걸 줄여주는 거에 우리 초점이 맞춰진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이어트 한약은 식욕 억제 효과뿐만 아니고 대사 환경을 조절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 체질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과 우리 식욕 억제제, 뭐가 더 좋은 약이고 뭐가 더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욕 억제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우리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GLP-1 작용제, 그러니까 주사제를 활용하는 것이 식욕 억제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단기적인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인 목표로 빠르게 감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시거나 주사제를 맞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을 해가면서 그런 요법들을 시행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 억제제 드시는 거나 주사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끝났을 때, 중지가 됐을 때 그 리바운드 현상으로 식욕이 갑작스럽게 증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열심히 빼왔던 살이 단기간에 다시 또 찔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시행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보자면요, 다이어트 한약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 억제제나 주사제에 비해서 식욕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조금 더 약합니다. 하지만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요, 전신에 미치는 대사를 조절을 해가지고 살을 더 잘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살 빼주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다,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살 빠지는 체질로 잘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면은 다이어트 한약을 중지했을 때도 적정한 체중 그리고 적정한 식욕 상태를 좀 장기간 동안 잘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제 주변에도 요새 이제 뭐 위고비, 싹센다, 마음자로와 같은 뭐 주사제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면서 단기간 체중 감량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단했을 때 식욕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식사량이 확 많아지면서 체중이 다시 캐치업되는 그런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단하는 시점에 한약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하는 시점에 다이어트 한약을 활용하게 되면 식욕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량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단기간 뭐 한두 달 정도만 짧게 한약을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다이어트 한약을 활용하면서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식욕 억제제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 각각 어떤 작용들을 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날씬하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시는데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